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네,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요 며칠 좀 제 개인 일들 그리고 회사 일들로 바빠서 그래서 제가 방송을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일정이라 늦어지게 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는 제가 꼭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사실 그 요새 암호자산 시장이 거의 변동세가 없어요. 뭐 알트코인들 일부들은 좀 올라왔지만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역대 세 번째 정도로 변동성이 없는 그런 좀 지루한 그런 장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뭐 이미 느끼시죠? 한 두 달 정도, 두 달 반 정도 굉장히 지금 뭐 한 50원에서 1100만원, 뭐 1200만원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거의 1100만원 선에서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XRP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가격이 안 오르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더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알트들은 좀 많이 올라온 것들이 많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날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게 서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거의 7월 말 제가 그래서 7월하고 8월에 큰 변동성이 보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어떤 변동성일지 모르겠지만 위로 갈 가능성이 그래도 한 60% 정도로 더 많을 것 같다라고 제 예상도 이야기를 드리고 어찌됐든 7, 8월에 그런 변동성이 있을 텐데 왜 7, 8월에 변동성이 있는지 요새 사실 메인 뉴스에서는 거의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좀 미국의 언론들이 대다수 이제 언론이 장악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뭐 여권은 지금 이제 공화당이지만 이제 민주당 쪽으로 대부분의 그 언론 매체들이 장악이 돼서 사실상 좀 편파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게 저희가 정치적으로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찌됐던 뭐 공화당이 나중에 언론을 장악해도 또 편파적인 뉴스를 내보내겠죠. 그건 뭐 마찬가지라고 보고 어찌됐던 지금 중국의 입김이 전 세계 언론 매체들에 많이 사실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광고들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중국이 해외의 뭐 부동산 및 기업들을 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국 관련된 어떻게 보면 지금 WHO를 매수를 하고 중국이 이 이번 바이러스 사태의 책임에 대해서 뭔가 세상에 제대로 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은폐하고 있는 것들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암호자산 시장하고 타임라인이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그거를 제 예상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여러분들 제가 기존에 이제 홍콩이 조만간 제재가 될 거고 홍콩 시위가 또 일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부터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에 홍콩 시위가 일어나고 그 와중에 코로나라는 이제 사태가 터지고 그다음 결국에 지금 며칠 전에 홍콩 제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홍콩 이제 달러 패그가 금지가 되고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스케줄대로 일어나고 있어서 이 이후에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조사하고 제가 보는 내용들이 굉장히 신빙성을 더 더해가고 있어서 7, 8월 정도의 큰 변동성이 이런 일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고 XRP 차트 보고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엔 리멍 박사라고 4시간 인터뷰가 폭로를 했어요. 폭스 이제 뉴스를 통해 폭로를 했는데 거의 4시간 정도 인터뷰를 해놓고 지금 매주 4주 정도로 해가지고 매주 조금씩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회차까지 거의 공개가 된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이분이 옌리멍 박사인데 사실상 이분은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나는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전 세계가 지금 이 바이러스 은폐 사건이나 이런 것들 인해 정말 많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진실을 위해 미국으로 왔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내놓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분이 실제로 지금 이 홍콩의 바이러스 연구소에 있는 스리랑카 출신 주도 박사가 있어요. 이제 전 세계에서 거의 감염이 연구하는 바이러스 연구 중에 거의 단연 탑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홍콩에 있는데 이 사람이 주도하에 만들었다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본인이 옌리멍 박사가 이거를 우연한 기회에 확인을 하고 이거를 폭로를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거에 동조할 수 없기 때문에 폭로를 하기 위해서 이 모험을 했다라고 하고
이 박사 주도하에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이 설계도를 우한 연구소로, 이제 문제된 우한 연구소로 그 설계도를 보내서 우한에서 실제 바이러스를 배양을 해서 그게 퍼지게 된 건데, 여기서는 이게 바이러스 퍼지게 된 게 뭐 홍콩의 시위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퍼뜨렸는지 아니면 뭐 어떤 목적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또 뭐 실수로 퍼졌을 수도 있고요. 뭐 모르는 거지만 어찌됐든 여기까지는 지금 실제 증인이, 그 홍콩 바이러스 연구소에 있던 증인이 이거를 이제 증언을 한 내용이고, 이 스리랑카 출신 박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스리랑카로 돌아갔는데, 얼마 전에 중국 정부에서 거의 2억 불 정도를 스리랑카 쪽에 돈을 또 줬다라고 해요. 근데 그 돈이 굉장히 의심쩍죠. 그게 뭐 이 박사를 잘 어떻게 케어를 해라 라는 내용의 암묵적인 그런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이제 음모론이니까 이 사람이 이후에 만약에 죽게 된다거나 하면 명확히 좀 더 드러나겠죠.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주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주도한 이 사람과 그 다음에 옌리먼 박사의 남편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스리랑카 출신 이제 메인 박사의 어떻게 보면 제자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과 이 옌리먼 박사가 결혼을 했고, 이 출신 박사 주도가 같은 스리랑카 출신이니까 둘이 주도해서 바이러스 설계도를 만들었고, 그거 사실을 옌리먼 박사가 알아서 폭로를 하려고 하니 이 옌리먼 박사의 남편이 이제 살해 기도 시도를 했다라고 해요. 그 본격적인 내용이 아직 다 공개는 안 되겠지만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또 공개가 될 거예요. 이 누군가 음식의 수면제, 이게 이제 뭐 남편이 했다라는 걸 내용을 다음 주에 공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매주 터져 나오고 있고, 현재 매주 일정에 맞춰서 미국이 대중 정책을 이제 내놓고 있는 건데, 결국엔 모든 이제 명분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전 세계 타격을 입힌 중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법 정권으로 간주하기 위해서 가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과정이라고. 이런 것들을 폭로해 가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 가면서 결국에는 불법 정권으로. 그래서 제가 누누이 계속 이야기 드렸던 홍콩 제재, 달러 패그 금지, 홍콩 이제 달러랑 미국 달러의 패그 금지하는 것. 그러면 당연히 홍콩 같은 경우 금융시장이 붕괴가 되고, 중국 본토도 홍콩으로 들어오는 달러 및 그 다음에 뭐 홍콩으로부터 받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같은 것도 홍콩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해줬었거든요. 미국 기술. 그런 것들도 다 제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트럼프가 홍콩 특별주의 박탈하는 거를 7월 15일에 발표를 이제 했죠. 그래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대한 우대 조치를 끝내는 행정서명에 서명을 했다. 이게 사실상 상원에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거는 아마 거의 한 10며칠 전 7월 초쯤에 상원에 이미 올라갔고, 그 사인을 해야 되는 한 열흘 기간 안에 제일 늦은 시간에 이제 트럼프가 사인을 했는데, 그 제일 늦은 시간에 또 사인을 한 이유는 홍콩에 하고 그 상해 이제 중국 증시가 얼마 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게 그 상원에 이제 홍콩 제재법이 올라가고 나서 트럼프가 사인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가 괜찮았어요. 올라가고 있었어요. 막 이게 누가 봐도 중국이 증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올리는 느낌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미국의 거의 한 100조, 이제 한화로 100조, 한 150조 정도 되는 돈이 미국의 연금 펀드가 홍콩으로 투자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펀드 같은 경우는 나오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의 펀드가 휴지가 되니까 그걸 손실을 보고 펀드를 손실하고 환매 처리하고 나올 수 있는 기간 동안 최대한 벌어서 트럼프가 7월 15일에 마지막 날에 사인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에 사인을 하고 그 펀드는 철수를 하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중국 이제 증시와 이런 것들은 폭락을 하고, 그 펀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국 정부와 또 연관이 있는 미국의 펀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펀드 대표나 거기한테 행정명령을 내려서 철수하지 않으면 뭐 FBI나 이런 이제 조사도 받게 하겠다, 이런 엄포까지 내려서 철수를 하게 했다라고 해요. 이제 이건 이제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 이야기인데,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7월 15일에 홍콩에 행정명령에 사인을 해서 결국에는 특권도 없고 특별경제권 대우도 없고 민감한 기술의 수출도 없다, 이런 거 이제 다 막는 걸 했죠. 그래서 그날 또 일어난 일이 뭐냐면, China will be shocked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게 지금 굉장히 고고도 드론이거든요.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무인 정찰기예요. 이제 드론인데 미국의 이제 최첨단 기술이죠. 이게
거의 요격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격하기가 이제 굉장히 까다롭겠죠. 거의 뭐 굉장히 고고도로 뭐 대기권 아래 정도로 날아가거나 굉장히 고고도로 날아가서 뭐 이제 거의 고도가 5만 피트로 날아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중국 이제 본토 위까지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대만 통과해가지고 날아가고 그냥 중국 본토를 가로질러서 이 위로 그냥 지구 추구를 해가지고 위로 쭉 날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또 돌아오고 이걸 하는데 이거를 7월 15일에 이 홍콩지 특별 박탈하는 때 맞춰서 이거를 이제 딱 돌린 거예요. 돌려서 이때 일로 돌아가면 여기 아래 통신 감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진을 찍는 거라든지 모든 것들 다 뚫리게 되잖아요. 사실상 군사기지들 여기 이런 데 다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그냥 위로 어떻게 보면 중국이 봐라 니네 할래면 한번 해봐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이제 연출을 했다. 이거는 이제 일반 그 사람들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마 공개가 됐을 걸로 알고 있고 미국 국방성에서 공개한 자료인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드론이 이런 식으로 7월 15일 홍콩 이거에 맞춰서 지금 한 바퀴 돌았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내부 뉴스나 어떤 글로벌의 외부에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쪽팔린 일이기 때문에 그냥 언급이 없죠. 그래서 뭐 당연히 한국 뉴스에도 뭐 한국만 해도 미국 뭐 일본의 어떤 항공기가 뭐 독도 근처 오거나 하면 뭐 다 보도가 되잖아요. 중국은 이 정도 본토까지 날라왔다고 하면 당연히 보도가 되고 대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보도하면 자국 인민들한테 창피한 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중국은 뭐 홍수도 엄청 나고 지금 또 메뚜기 때도 오고 뭐 그냥 식량 가격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거의 뭐 사면초가인 상태에서 지금 이것까지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이 심할 거다. 라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하나 15일 그때 발표를 한 게 뭐냐면 미국 내 공산당에 예전엔 미국 공산당의 은닉 자산에 대해서 자산 동결하는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공산당의 직계 가족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 대부분 해외에다 보내놓잖아요. 자기 자신 공산당이 못 믿으니까 서로 못 믿어서. 근데 그 직계 가족을 다 비자 취소하고 추방하는 거를 지금 그거 법안을 또 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공산당 해외 자산 동결과 그럼 이것들이 굉장히 이제 파급력이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7월 말까지 이어지는 폭로전 끝에 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 피해의 책임을 물어서 중국 공산당을 불법 정권으로 규정을 하고 이제 전 세계에 이런 피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서 공산당을 이제 불법 정권으로 딱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7월 초부터 이어지는 이 스케줄이 이 폭로가. 그래서 제가 이 박사가 지금 그 미국으로 유럽으로 빼냈다 미국으로 빼냈다 이런 이제 혼란 작전을 하면서 박사를 일단 빼놓고 증인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어나갈 거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7월 초에 시작이 된 거고 그것들이 이제 중국 공산당 불법 정권을 규정하는 과정 타임라인에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불법 정권을 규정을 하고 나면 유엔군이 결국엔 이 불법 정권이잖아요. 그러면 국제법에 따라서 국제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유엔군이죠. 유엔군이 홍콩을 상륙을 하고 결국에 근데 유엔군은 미국 주도화해야 되겠죠. 이제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탈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 티벳, 홍콩 이 이제 같은 경우에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 그래서 중국을 이제 쪼갠다는 소리인데 결국에 뭐 더 쪼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말이 가장 많은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신장 위구르, 티벳, 홍콩 이 세 개를 명분이 있으니까 일단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독립을 시킨다. 근데 사실 뭐 미국이란 나라가 저는 제가 미국이 막 이래서 미국이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굉장히 중도적인 입장으로 봐요. 왜냐하면 미국은 자기 자신들이나 뭐 영국도 그렇고 영국이 예전에 뭐 인도였나요? 이런데 이제 지배하고 옛날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스페인 무적 함대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그 해양 패권들을 하던 이제 영국이 패권을 가질 때만 해도 인도 같은 데 가서 목화 재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나올 때 손목 다 자르고 나오고 이런 정말 만행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자기네들 그 땅 차지할 때 인디언들 엄청나게 학살하고 뭐 인디언들 정말 작은 땅에다 수용소처럼 다 몰아넣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인권적인 것들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근데 미국이 신장 위구르 티벳 홍콩의 인권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거 독립시키기 위해서 홍콩이 상륙한다? 사실 웃긴 거죠. 뭐 그냥 명분이에요. 모든 건 이제 명분인데 그동안은 가만히 두다가 그 민주당이 미국을 이제 정권을 잡고 중국을 이제 엄청나게 키워줄 때만 해도, 물론 이제 일본이 엄청 컸을 때 뭐 이제 플라자 합의나 이런 거 통해서 일본을 죽이고 뭐 중국을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 정세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왔죠. 그럴 때만 해도 신장 위구르에서 계속 뭐 장기 적출이나 뭐 문제 많을 때 한마디도 안 하고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뭐 그냥 미국 내부에서 인권 운동가들은 말했지만 미국 정부는 언급 안 했죠. 왜냐하면 중국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민주당이. 그럴 때는 말 안 하다가 지금 이제 말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 국제정세는 그냥 약육강식이고 자기네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또 선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 제 이야기가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푸틴이랑 같은 편이다, 뭐 악에 맞서서 싸운다, 이런 관점으로 전 보지 않는 게, 결국에 지금 이 정권 붕괴하면 시진핑이 뭐 중국 공산당한테 참수가 당하던 아니면 미국한테 잡히던 뭐 이런 형태로 갈 텐데, 결국에 그러면 트럼프랑 시진핑은 친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국제정세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결국에 미국이 인권 하는데 그냥 명분이다 모든 것. 그래서 이 공산당으로부터 이 세 개의 어떻게 보면 지역을 독립을 하고 중국을 어떻게 보면 분할을 하게 된 후에 신중국 연방을 지금 7월 초에 신중국 연방을 설립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합법 정권으로 아직 인정을 안 했는데, 불법 정권으로 중국을 인정을 공산당을 하고 난 이후에 신중국 연방을 합법 정권으로 인정하는 발표를 할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그거를 스케줄대로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중국 관련 동결된 자산, 뭐 스위스에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이 돈이 거의, 이 돈이 뭐 경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돈은 결국에 동결을 하게 되면 미국은 그 돈을 동결한 걸 가져갈 권리가 없어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동결한 돈은 정권인 신중국 연방이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예전부터 말이 나오고 있는 청나라 때부터 내려오는 중국이 미국에 이제 갚아야 될, 뭐 그때 철도 깔고 아마 그러면서 빌렸던 돈일 텐데, 그 미국 국채 1조 달러, 중국이 지금 청나라부터 내려오던 거를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세우면서 이거는 우리 빚 아니야라면서 돈 안 갚았어요. 그래서 미국도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돌려달란 말을 안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를 꺼냈죠.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다. 그래서 1조 달러의 채무를 신중국 연방이 이제 채무를 대신 갚는다. 결국에 신중국 연방은 남는 장사죠. 이 1조 달러 갚고 이 동결된 중국 공산당 돈들 다 가져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윈윈 전략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7월 말 8월 초까지 벌어지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엄청나게 큰 만큼 주식시장 및 암호자산 시장도 타임라인에 맞춰 큰 변동성을 보여줄 걸로 예상을 한다. 그래서 제가 7월 말하고 8월에 큰 이제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위로 가던 아래든 가던 그런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제 차트를 보면 이제 암호자산 시장이 아직까지 대장이기 때문에 보면 지금 이 앞에 2008년 한 4년 정도 태동을 하고 나서 그때도 이제 있었고,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사이클이라고 볼 만한 건 요 한 사이클과 두 사이클, 이 이후에 이제 이번 사이클인데, 이걸 프랙탈로만 보면 결국에는 반감기 이후에 수량이 주니까 비트코인의 수량이 어떻게 보면 한정돼 있고 전 세계 돈은 계속 찍어내요. 2008년에도 엄청 찍어내고 했지만 요번에 또 더 많이 찍었죠. 그러니까 결국에 돈은 많아지고 한정된 금이나 이제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 같은 것들의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예상한다라고 하면 이 지금 수렴을 넘어서 결국에 이때처럼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한 2년 정도 해서 고점을 다다르고 1년 하락하는 이런 이제 그 패턴을 보여줘야 이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사이클을, 비트코인의 한정된 수량 안에서 전 세계 돈이 많아지는, 그래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몰리는 그 그림을 완성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관점으로만 좀 우리가 접근을 해서 또 보면, 이 관점으로 이걸 이제 또 로그를 끄고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주식으로 보면 보통 로그를 잘 안 보니까요. 지난 역사 길게까지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보면
이게 당연히 그 추세선 그려놓은 건 깨지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로그 값에 적용된 그 선들과 이게 로그 값을 껐을 때의 선 절대값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깨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게 깨지기 때문에 말 안 된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걸 보시면 주식들 보통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이제 많이 보는데 그럼 최근 값으로만 보면 이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축적이라 그러죠. 이 에너지를 축적을 하는 게 주식도 그렇고 보면 보통 세력주들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보면 이 축적이 사실상 여기서 발산을 하기보다는 이 축적이 사실 더 되고 바닥을 더 다지고 이렇게 다진 다음에 올라가줘야 사실상 주식으로 치면은 이렇게 가져야 맞아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너무 안 모였어요. 여기까지가 에너지가 너무 안 모였어요.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이 차트들 많이 보면 요번 사이클에만 보면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요번에 흘러갈지는 사실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신처럼 하나하나 다 그냥 알려드리고 했겠죠. 저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제가 한 60% 이 정도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선이 올해 이제 11월 연 이쯤에 있죠. 이쯤에 있고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나고 제가 예상하는 내년에 대공황 정도의 엄청난 붕괴가 내년 1쿼터 2021년 1쿼터에 온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때 요번에 이제 같이 이렇게 가다가 이때 대공황과 같이 폭락을 해요. 폭락을 해서 이거를 대공황을 극복을 하는 카드로 암호자산의 금융에서는 암호자산의 부흥으로 돈을 이제 돌리고 하나는 또 어떻게 보면 요번에 만약에 중국하고 남중국해에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보통 이제 경제가 대부분 힘들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저도 전쟁 전문가는 아니니까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사람이 죽는 건 당연히 안 좋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뭐가 터진다라고 하면 이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선 전에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미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대공황 여기서 폭락을 하고 이때 좀 올라가다가 한번 바치 폭락을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뭔가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이거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7, 8월 지금 요 정도 한 7, 8월 이쯤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큰 변동을 이제 보일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변동을 보일 때 어디로 갈지 계속 누구 차트는 보고 누구 차트 보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산만 사실 본다라고 하면 아직 축적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축적해서 빠져야 되는 게 맞고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비트코인의 수요와 공급이라든지 지금 전 세계 돈이 뿌려지고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갖는 특성들 이런 것들 고려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사이클을 해서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앞에 역사가 이제 2번 있었다고 해서 또 일어나는 건 아니고 또 반대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은 것도 또 맞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금 7, 8월에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에 대해서는 정리는 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한 60에서 70% 정도는 여기에서 반감기 사이클로 따라갈 것 같다. 그리고 요번에 만약에 디커플링이 안 되고 저는 증시가 지금 홍콩 같은 경우 중국 증시는 7, 8월에서 큰 폭락을 있을 거라고 보고 한국 증시도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 같은 주 같은 지금 이제 이미 구분이 됐죠. 돈을 버는 4차 산업의 수혜를 입는 요번 바이러스 사태의 수혜 입는 나스닥 주식은 이제 굉장히 이미 정고를 뛰어넘었고 다우는 그렇지 못한데 나스닥 같은 위주는 괜찮고 다른 러셀 같은 지수는 엄청 폭락을 하는 그런 좀 이제 그 명암이 갈리는 형태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반감기 이런 이슈나 여러 개 맞물려서 이렇게 가고 2021년 1분기쯤에 경제 불황이 엄청나게 크게 와서 한번 리셋을 하는 그때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랠리를 하는 저는 이 그림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걸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강요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만 듣고 투자를 하셔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올라가냐 내려간다 어떻게 보면 반반이라고 보면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투자 체력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만약에 이게 요번에 축적이 안 되고 또 뭔가 보면 2차 팬데믹 같은 걸로 또 폭락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빠졌을 때 내가 돈이 팔아가지고 써야 되는 돈이면 이쯤에서 미리 팔아두시는 게 더 좋아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졌을 때 내 생활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투자 그 마인드, 투자 여러분들이 이어갈 수 있는 그 정신적인 멘탈을 붕괴시키기 때문에 지금쯤 조금 정리를 해 두시는 게 더 낫고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 나는 그냥 어차피 1년 2년 인컴이 들어오는 게 꾸준하고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지금쯤은 여기서 사실 뭔가 손절을 하고 가기에는, 저는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막 손절을 해서 변동성이 아래로 갈 수 있으니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체력이 없으신 분은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 두시고, 나는 그래도 버틸 한 1년 2년 정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들고 가 보세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만약에 올라갔을 땐 당연히 좋은 거고, 근데 만약에 체력이 있는데 빠졌다 하시면 어차피 체력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안 팔았으니까 여기서도 안 파시면 되잖아요. 결국에는 요번에 빠졌다가 가던 아니면 요번에 이렇게 가던 결국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여러분한테 뭐다? 투자 체력이다. 그렇죠. 결국에 이렇게 해서 가던 이렇게 가던 똑같잖아요. 이 시장이 이렇게 가서 망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티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진짜 돈을 여러분들이 취하고 계신 거니까 결국에 승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일 잊지 마셔야 될 건 여러분들의 투자 체력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챙기고 가신다고 하면 다가오는 이제 7, 8월에 큰 변동이 있을 텐데, 미국이 이제 중국을 때리는 이 과정에서 정말 8월 안에 유엔이 홍콩을 상륙하는 그런 사태가 터진다. 그래서 홍콩이 뭔가 그냥 이제 유엔군 손에 넘어가고 이런 정도 된다 그러면 중국이 굉장히 큰 혼란이 있으면서 중국 증시 막 붕괴되고 홍콩 증시 붕괴되면서 정말 뭐 한국 증시도 그렇고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러셀 지수도 폭락을 하고 뭐 미국의 나스닥 위주로 몇몇 개만 가고 다우도 굉장히 영향을 받겠죠. 그런 와중에 암호자산 시장이 디커플링을 하던 아니면 커플링을 해서 빠지던 아니면 디커플링을 해서 올라가던 아니면 빠졌다가 금세 또 복구를 해서 올라가던 뭐 하여튼 변동성이 있을 텐데, 세력들은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돈을 털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세력은 그만큼 돈도 많고 고생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보다 돈도 많이 벌어가야 되고 나보다 고생도 이제는 지금 타이밍에는 내가 고생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 상도덕을 갖고 계시면 당연히 세력은 엄청난 리스크도 많이 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력만큼 싸게 사고 세력만큼 비싸게 팔려고 하는 부도덕한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상도덕이 없는 그런 생각만 안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툭툭 사시고 툭툭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한 어깨쯤에 팔고 나는 발바닥이 아니라 발목 정도에서 살래 하는 정도의 여러분들이 포용력만 가진다고 하시면 투자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수 있어요. 매번 실패하시는 거는 빨리 돈 벌려고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투자 체력이 없으신 분들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시고, 난 투자 체력 자신 있다 하시면 지금도 안 팔았기 때문에 좀 빠진다고 해서 팔 이유 없죠.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나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 체력 자신 있으신 분들은 굳이 손절해서 팔 필요도 없고, 지금 막 고민하고 매일 차트 들여다보고 매일 어떤 차트 트레이더의 분석 보고 하실 필요도 별로 없다. 어차피 나는 한 이쯤에 팔고 이쯤에 팔 건데 이렇게 갔다 파나 이렇게 가서 파나 어차피 목적지는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 그 여정이 여기 갈 때까지는 별 관심 안 가지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좀 접근이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요새 좀 방송을 뜸맘하고 있는데 최대한 좀 방송을 자주 해보도록 노력을 하고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